누군가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집합 스튜디오 채널 영상 중에서 생각보다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안 보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꼭 봤으면 하는 영상이 무엇이냐고요. 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거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수학 공부에 진심인 주단쌤입니다. 인트로의 답이 궁금하시죠? 그건 말이죠. 바로 수학 해설지 활용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문제집 고르는 데는 참 신중하신데 그 문제집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기능들은 끝까지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해놓고 완전 깜짝 놀랐지 뭐예요? 왜냐면요, 해설지 활용 영상은 생각보다 많이들 보셨고 제가 많이 보셨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이 영상은 의외로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평소에 제가 온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뉴 버전으로다가 아이들 수학 오답에 대한 이야기 총정리로 파바바박 풀어놓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다들 아시는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들은 그냥 딱딱 던져만 놓고 갈게요. 첫 번째, 수학 오답 노트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오답 봉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오답 봉투요? 그럼 그건 초1 때부터 해야 하나요? 네,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든 틀린 문제는 다 오답 봉투에 넣나요? 아니요. 1차 오답을 하고 해결된 문제는 넣지 않습니다. 2차 때부터 도움이 필요했다면 설명이든 해설지든 도움을 받았다면 들어갑니다. 오답 봉투가 뭔데 지금 막 웅성웅성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기 위에 카드 넣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꼭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질문부터는 좀 긴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오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그동안 내 아이 수준에 딱 맞는 수준의 문제집은 70%의 정답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아이들의 도전의식과 성취감도 적절히 자극하면서 30% 모르는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결국 90% 이상의 완성도로 한 권의 문제집을 완벽하게 모르는 것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야 합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90% 이상의 완성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이런 질문이죠. 선생님, 처음 문제를 풀 때는 50-60% 정도밖에 못 맞추다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설지도 안 보고 다시 풀어서 맞았다면 이건 정답인가요? 아니면 오답인가요? 그 기준을 말해주세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결이에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정답입니다. 물론 왜 처음부터 맞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수로 문제를 잘 못 읽었거나 중간에 계산 실수가 있었다거나 하면 이게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시간만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다라면 평소 아이의 학습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유심히 천천히 연습하면 잘할 수 있는데 급하게 많은 공부를 쳐내야 하니까 급하게 푸느라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욕심쟁이처럼 정확도와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데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보다는 정확도가 우선, 그리고 속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가 문제를 빨리는 푸는데 계속 틀린다면 이건 그렇게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왜 틀리는지를 꼭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 90% 정답률이 안 되면 그 문제집은 뗄 수 없나요? 한마디로 그 문제집의 세계에 갇혀서 90%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노력은 해보되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탈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이가 질립니다. 일단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그 문제 자체는 눈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틀리거든요? 그럼 아이는 풀이 과정과 답을 외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수학이 암기 과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상태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넘어가세요.
둘째, 수학은 위계성이 있다, 나선형 구조다 하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면 윗학년 내용을 배울 때 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5학년이라고 해도 4학년 수학을 아이들이 100%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5학년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4학년의 연계 개념들을 다시 짚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집의 난이도로도 반영이 되고요. 그러니 90%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유유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노력은 해보되 안 되면 과감히 넘어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6번째, 마지막 질문. 오답을 과장 좀 보태서 수십 번 했는데 왜 계속 반복해서 틀리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진짜 제대로 안 풀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알고 푼다는 것은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혼자의 힘으로 100% 이해한 것을 동원해서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기 쉽지 않죠. 몰랐던 거니까 계속 오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100%는 이해하지 못했어도 반복해서 풀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거의 외울 만큼 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아이는 풀이 과정이 아니라 순서와 논리를 암기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풀이 과정을 외우면요, 당장은 풉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인간의 뇌가 그렇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 단기 기억은 쉽게 잊힙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고 또 진짜 외워야 하는 것들을 외워야 하는데 아이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번 저와 권태용 소장님이 쓴 공부 독립의 기억력 파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학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며 기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텀, 즉 쉬는 시간이 핵심이다. 분산학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차 오답은 바로 해야 되지만 2차 이상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마치 처음 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 풀어야 그 기억이 오래갑니다. 순서와 논리를 암기해야 함은 당연하고요. 제가 문제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문제집에다가 오답을 고치거나 오답 노트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집에서 여러 문제들 사이에 있는 틀린 문제, 또는 문제집 순서대로 붙어있는 오답 노트의 방식은 다른 문제에서 힌트를 얻기도 쉽고 또 풀이 과정 및 답을 단순 암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 위치, 그 문제 옆에 이 문제의 답이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시험은 그렇지 않죠. 문제 유형과 단원들이 막 섞여 있고 옆 문제가 이 문제의 힌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를 독립적으로 보고 처음 보는 문제처럼 생소해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오답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효과적인 오답 학습법입니다. 그걸 오답 봉투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요, 오답 봉투 꼭 해보셔라 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수학 오답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들, 수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 영상만 보면 그 분야, 특정 분야의 궁금증이 파바바박 해결되는 그런 영상들 자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